안녕하세요. 디어프 아카데미에서 AP 물리 수업을 하고 있는 차진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이제 AP Physics 1 기출 문제 중 FRQ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문제부터 먼저 보시면 A block of mass m is released from rest at position x equals 0. 일단 지금 released from rest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출발하는 위치에서는 kinetic energy가 0이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near the top of a ramp, the ramp makes an angle of theta with the horizontal. The block slides down the ramp with negligible friction.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friction이 없다는 사실은 어떤 얘기냐? 지금 이 전체 과정에 있어서 mechanical energy가 conserve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요거 이제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이제 물체가 있고, 그리고 얘가 언덕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정할 때 그 블록과 그 다음에 지구와, 왜냐하면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가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프링,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설정을 해주면 이제 그 블록이 가지고 있는 kinetic energy와 블록과 지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와 스프링에 저장되는 이제 elastic potential energy 또는 spring potential energy, 요게 constant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friction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At x equals 8d, 그래서 지금 8d는 보니까 지금 여기 요 눈금이 8d인 것 같네요. The block makes contact with an uncompressed spring with spring constant k. The spring is then compressed and the block momentarily comes to rest at x equals 12d. 지금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10d까지 compressed 된 상태만 나와 있는데 여기 제일 마지막 눈금이 있는 여기 12d인 위치까지 가서 얘가 momentarily comes to rest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kinetic energy가 0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Figure 1 shows the instance when the block is at x equals 0, x equals 60, and x equals 10d respectively. 자, 이제 A를 보면 Figure 4 shows an energy bar chart that represents the kinetic energy K of the block, the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UG of the block spring earth system, and the spring potential energy US of the block spring earth system.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이 block earth spring system을 보면 얘는 kinetic energy,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그 다음에 spring potential energy, 이렇게 세 가지의 에너지를 가질 것이고, 또한 그 총량이 conserve가 된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네, 각 이제 세 개의 위치에서 이 세 가지 에너지가 어떻게 다르게 변화를 하는지가 지금 나와 있고요. 계속 보면 the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of the block spring earth system is defined to be 0 when the block momentarily comes to rest at x equals 12d. 이제 어디에서의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를 우리가 0으로 설정할 것인가, 이게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따로 지정해 준 게 없다면 저희가 마음대로 설정을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명확한 기준점을 문제에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장 낮은 위치까지 블럭이 내려왔을 때가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가 0인 위치다라는 거죠. Draw shaded bars that represent K, UG, and US to complete the energy bar charts in Figure 2 and Figure 3 for when the block is released from rest at x equals 0 and for when the block is at x equals 60 respectively. 네, 그리고 이제 뭐 밑에 설명을 보면 이 각각의 bar의 높이는 이제 그 순간에 각각의 에너지의 어떤 relative magnitude를 반영을 하도록 그려주라고 되어 있죠. 일단 저희가 이 세 번째 위치에서의 그래프는 주어졌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하게 될 게, 지금 이 시스템의 total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좀 확인을 하고 가겠죠. 지금 보면 Figure 4에서는 kinetic energy가 7E not이고, 그 다음에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가 쓰면서 갈게요. 7, 얘는 2E not, 그 다음에 얘는 3E not이기 때문에 total mechanical energy가 12E not이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또한 이제 문제에서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의 기준점을 알려줬기 때문에 지금 그 기준점이 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식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 mgh를 보통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h가, 이 높이가 여기서 0이라고 설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각각의 위치에서 이제 높이가 어떻게 변하냐, 지금 조금 트리키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일단 지금 이 그림들에는 높이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높이가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경사면을 따라서 이제 표시되어 있는 그 위치가 나와 있을 뿐이고, 두 번째로는
가장 낮은 데서부터 올라가면서 이 x 값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장 높은 데서 내려오면서 x 값이 증가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조금 트리키할 수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경사가 있을 때 이 경사를 따라서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눈금이 그려져 있으면 이 수직 높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직 높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직 높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직 높이가 같을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요 뭐 한 칸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지금 여기 D라고 돼 있으니까 요 한 칸의 길이를 D라고 해보면 했을 때 그 한 칸 차이의 수직 높이 차이가 H라고 하면 2D만큼 떨어진 위치까지의 높이 차이는 2H가 될 것이고, 뭐 3D만큼의 떨어진 위치에서의 높이 차이는 3H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X 좌표가 얼마나 변하는지에 비례해서 그냥 높이가 변한다고 볼 수 있고, 단 주의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이제 가장 낮은 곳을 기준으로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12D에서부터 왼쪽으로 언덕을 따라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몇 칸만큼 떨어진 위치인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제가 그려놓은 것처럼 X축 방향으로 D만큼 떨어진 위치에 높이 차이를 H라고 해보면 이 그림은 지금 12D에서부터 10D까지 2D만큼 떨어진 위치이기 때문에 얘의 높이는 2H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는 12D부터 6D까지 6D만큼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높이 차이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의 높이는 6H, 그리고 얘는 12H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밑에 있는 차트로 돌아와서 Figure 4에서, 즉 높이가 2H일 때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가 얼마인지를 봤더니 2E no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mg 2H가 2E not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에 요거 한 칸, 즉 H만큼의 높이 차이마다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가 E not만큼씩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거를 안 이상 각 그림의 블럭의 높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우리가 확실하게 그려줄 수 있는 거는, 제일 먼저 그려줄 수 있는 거는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를 그려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2H일 때 2칸이었으니까 그럼 6H일 때는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가 6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2칸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Elastic Potential Energy 한번 생각해 볼게요. Elastic Potential Energy 같은 경우는 그 식이 1/2 kx squared이고,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이 식에서의 x가 여기서의 그 x 좌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x는 스프링이 얼마나 컴프레스 되었는지 또는 스트레치 되었는지 그 스프링의 원래 길이로부터의 변화량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자세히 보면 여기서는 지금 스프링이 컴프레스가 되어 있죠. 얼마나 컴프레스 되어 있는지를 보면 지금 스프링의 원래 길이일 때 위치가 8D인데 이게 10D까지 갔으니까 2D만큼 스프링이 컴프레스가 된 상태인데, 지금 요 앞에 두 개 그림에서는 아직 블럭이 스프링에 닿기도 전이기 때문에 스프링이 전혀 컴프레스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무슨 얘기다? X가 0이다. 그럼 X가 0이면 스프링 포텐셜 에너지도 0이라는 얘기일 거고, 자, 그래서 처음 두 개의 차트에서는 스프링 포텐셜 에너지가 둘 다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total energy, 아까 12라고 했으니까 그 total energy에서 요거 두 개를 빼주면 그게 각각의 위치에서의 kinetic energy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면 지금 이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가 12이기 때문에 total energy가 12라는 거는 이때는 kinetic energy도 0이라는 거고, 이건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죠. 왜냐하면 아까 맨 처음에 released from rest라는 사실로부터 처음 그림에 나와 있는 kinetic energy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트에서는 지금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가 6인데 total energy가 12가 되려면 kinetic energy도 6칸이 되도록 그려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각의 위치마다의 에너지를 알 수 있고, 자, 계속 이어서 question B를 보면 figure 5 shows the block at x equals 0 when the block is released from rest and the block at x equals 12D when the block momentarily comes to rest against the compressed string.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그림 모두 다 kinetic energy는 0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겠죠. Now, starting with conservation of energy, derive an equation for the spring constant K. Express your answer in terms of m, theta, d
and physical constants as appropriate. Begin your derivation by writing a fundamental physics principle or equation from the reference information. 자, fundamental physics principle을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 앞선 문제에서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던 physics principle이 뭐냐? conservation of energy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는 conservation of energy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뭐 total mechanical energy는 change in total mechanical energy는 얘가 받은 net work랑 같은데 그게 지금 0이다. 지금 이 시스템 외부에서 work를 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principle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final energy minus initial energy가 0이라는 얘기고 그렇다는 것은 final energy가 순서를 바꿔서 initial energy가 final total energy랑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그럼 이제 처음 출발한 곳에서의 세 가지 에너지를 더해보면 여기 차트에 나와 있던 순서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kinetic energy 0이었고 자, 두 번째로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는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12 E naught이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physical constant가 m이랑 theta랑 d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고 mgh를 써야겠죠. 그래서 mass m이고 그다음에 g고 자, 높이 h를 지금 우리는 d랑 세타를 사용해서 표현한다고 해보면 이제 높이의 기준점인 높이가 0이라고 보는 이 12d에서부터 0까지는 지금 요 거리가 12d일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이 수직 높이인데 요 각도가 세타이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을 사용을 해보면 저 높이는 12d times sin theta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2d sin theta.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세 번째로 elastic potential energy 있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순간에는 아직 스프링이 compressed 되기 전이기 때문에 elastic potential energy는 0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게 여기 두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의 total energy랑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일단 여기서도 그 momentarily comes to rest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kinetic energy 0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12D가 우리가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가 0인 지점이라고 선택을 한 그 지점이기 때문에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도 0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스프링이 compressed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elastic potential energy가 0이 아닐 텐데 그럼 그게 얼마냐? 우리가 elastic potential energy 공식을 사용해보면 2분의 1 kx 제곱인데 그 x가 스프링의 원래 길이인 8d에서부터 12d까지 스프링이 얼마나 compressed 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x가 4d가 되겠네요. 그래서 4d 제곱이 될 거고 그럼 어차피 여기서는 이거 두 개가 0이고 여기서는 이거 두 개가 0이니까 결국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가 모두 다 elastic potential energy로 변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식은 보면 m이랑 theta랑 d랑 그리고 이제 physical constants라고 볼 수 있는 이 g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식을 k에 대해서 rearrange만 해주면 될 거고요. 그래서 식을 rearrange 해주면 k는 숫자 앞으로 빼주고 12mgd sin 세타 나누기 2분의 1 k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16d 제곱이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캔슬해서 이거 8이 될 거고 이렇게 캔슬하면 4로 나눠줘서 3이랑 2가 될 거고 d도 하나 최종적으로 캔슬해주고 나면 3mg sin theta over 여기 2가 남았네요. 2d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C를 보면 Figure 6 shows a graph of the energy of the system as a function of the position of the block from x equals 8d to x equals 12d. 그래서 지금 여기 8d에서부터 8d라는 게 이제 결국에 그 블럭이 스프링에 딱 닿자마자 이 순간이죠. 거기서부터 얘가 12d까지 가는 동안 그 에너지가 근데 그 중에서 스프링 포텐셜 에너지가 포지션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죠. 이렇게 생긴 quadratic graph가 나오는 게 사실 당연한 게 스프링 포텐셜 에너지 공식은 우리가 방금 봤던 2분의 1 kx 제곱인데 이제 여기 8d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이동한 거리가
결국에 스프링이 압축된 거리 x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quadratic graph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이 x축이 시간이 아니라 위치가 x축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식의 그냥 그래프가 이 그래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계속 보면 sketch and label a line or curve that represents the total mechanical energy for the block spring system, block spring earth system as a function of the position of the block. 자, 근데 이거는 total mechanical energy니까 아까 저희가 봤지만 total mechanical energy는 뭐 이때든 전체 과정 동안에 항상 얼마죠? 12이 나오시죠. 그래서 total mechanical energy는 그냥 쭉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려주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서는 sketch and label a line or curve that represents the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for the block spring earth system as a function of position of the block. 네. 자, 이제 얘는 뭐 total 에너지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데,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냐 하면 일단 양쪽 끝점을 찍어놓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8D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근데 더 쉬운 건 이제 12부터 생각하는 거긴 하죠. 왜냐면 우리가 12D에서는 0이라고 정했으니까. 그럼 8D에서는 아까 봤지만 12D에서부터 위로 1D만큼, D만큼 갈 때마다 E not만큼씩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4D만큼 떨어진 8D에서는 에너지가 4E not이 될 거고, 그럼 이제 4E not에서부터 0까지 에너지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근데 지금 이게 X축이 거리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이 거리가 1D만큼 이동할 때마다 높이도 어떻게 변하죠? 아까 우리가 정한 그 H만큼씩 내려와요. 그래서 결국에 이 거리에 따라서 얘의 높이가 linear하게 변하고, 그리고 높이에 따라서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역시 linear하게 변하죠. 왜냐하면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는 높이와 directly proportional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D만큼 내려갈 때마다 에너지가 E not만큼씩 감소를 요렇게 해서 0까지 감소를 할 테니까 요거는 직선이어야 돼요. 직선. 좀 그래프가 이상한데 직선으로 4E not에서부터 0까지 연결되게 그려주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D를 보면 indicate whether the speed v9d of the block at x equals 9d is greater than, less than, or equal to the speed v8d of the block at x equals 8d.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의 스피드와 여기에서의 스피드를 비교를 하라는 거고, 이제 이런 문제들은 특히 이제 뒤로 갈수록 그 뒤에 나오는 문제들은 웬만하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뭔가 만든 그래프나 구한 사실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도 앞에서 우리가 그려놓은 그래프를 좀 활용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 그 total energy랑 그다음에 elastic potential energy랑 그다음에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랑 이렇게 세 가지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알면 나머지 하나 kinetic energy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8D에 있을 때랑 9D에 있을 때랑 kinetic energy를 비교를 하면 어디에 있을 때의 스피드가 더 빨랐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여기 8D에 있을 때는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가 4고 그 다음에 elastic potential energy가 0이에요. 그리고 total energy는 계속 12니까 그럼 여기 있을 때는 kinetic energy가 8이 not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9D에서를 보면 이게 지금 그래프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는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는 3E not이죠.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이 elastic potential energy의 값은 여기 첫 번째 칸보다 살짝 아래 있어요. 여기 살짝 아래 있어. 그러면 지금 얘는 3인데 얘는 1보다 약간 적어. 한 0.8 정도 돼. 그러면 지금 gravitational potential이랑 elastic potential energy의 합이 3.8 정도니까 여기서는 kinetic energy가 약 8.2 not 정도. 그래서 아무튼 얘가 뭐 정확하게 0.8인지 모르겠지만 1보다 약간 적으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kinetic energy는 8보다 약간 더 클 것이다 라고 저희가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8D에서보다 9D에서의 kinetic energy가 약간 더 높기 때문에 그럼 스피드도 8D에서보다 9D에서가 약간 더
빠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밑에도 보면 justify how your response is consistent with the energy lines or curves you drew in figure 6 in part C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elastic potential energy plus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at x equals 8d is greater than at x equals 9d. 근데 이제 이거 두 개의 합이 더 크다는 것은 kinetic 에너지는 더 적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문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